안녕하세요. UA 진로지원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 UA는 2009년도부터 입시 컨설팅 학원을 준비를 해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혹시 N수생 이외에 초, 중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한민국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대치동 그 센터에 중요한 그 위치에 저희가 센터 따로 마련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뵙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를 제가 준비했냐면 작년도 2022학년도 수능 정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럼 올해는 2023학년도 올해는 수시를 포함해서 정시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어떤 형태로 입시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야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2022학년도 정시 특징이다라고 크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불수능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이 어렵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고, 특히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우리 헤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도리 철학자인데, 거의 전 국민이 헤겔의 변증법에 아주 이를 갈았죠. 헤겔 변증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어 비문학 지문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 여러분들 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해결 변증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불수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작년도 2022학년도 정시의 가장 특징이 하나였다. 어려웠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수능부터, 작년도 입시부터 약대가 이제 대학으로 편입이 돼서 3,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펼쳐져 들어왔잖아요. 그 바람에 특히 이과 관련해서 이과 상위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도라든지 경쟁이 강화됐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시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요즘에도 컨설팅 상담을 해보면 이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의대 라인이나 치대 라인, 한의대 라인에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약대까지 포함시켜서 최대한 그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들이 굉장히 높다. 올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약대를 포함해서 전년도 보면 22학년도는 이과가 굉장히 강세였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특히 좀 특별했던 게 정시에서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과에서 문과 형태로 교차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정시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애로가 많았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이 들어간 것도 되게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하기도 어려웠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저희 예상하기로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정시 특징은 수능이 어려웠다는 거, 그 다음에 이과가 강세였다는 거, 이과 강세에 대한 내용이 근거하다 보니까 교차, 이과에서 문과로 영역을 변경시켜서 대학교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특징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그 회차에서 자세하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유튜브 올릴 테니까 그 내용 검토해 보시면은 올해 입시라든지 전반적인 입시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을 할 때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에 변경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어떻게 입시가 진행이 될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아주 정밀한 형태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차후에 다른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은 그렇게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내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보통 이제 전년도에 불수능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시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죠. 지금 정시 인원이 100명을 입시를 본다고 하면 거의 45명 정도가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될 상황이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변별을 할 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과 영역의 최상위 라인, 그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그 인원이 굉장히 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인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변별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정시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기 어렵겠죠. 결국은 최상위에 있는 이과생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분별해주기 위해서 결국 문제를, 난이도 높은 형태의 문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수능 형태로 나타날 텐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작년도에는 선택 과목이 처음 들어온 애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택 과목 자체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부담이 커서 선택 과목을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올해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선택 과목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난이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미분이나 기하 관련된 내용들이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 문과 계열이 많이 봤던 확통 같은 경우도 관련된 선택 과목을 좀 더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결 변칙법처럼 하나의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형태로 정선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되 난이도는 전년도 상태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결국은 최상위 학생들이 변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그 기준 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자, 작년도 영어 교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어를 보시면 영어 1등급 보통 90점을 맞으면 우리가 1등급인데 1등급 받는 학생 수가 6% 7%대 이내로 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은 사실은 우리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변별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2등급 때, 3등급 때 넘어가면 사실은 어때요? 거기는 이전에 나왔었던 수치처럼 데이터가 좀 더 폭이 넓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2등급 때까지 정리를 하면 80점을 넘으면 2등급인데 보통 절대평가라면 우리가 11%잖아요. 11%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2등급 때라면 거의 20% 선까지 2등급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영어 같은 절대평가 과목조차도 최상위 1등급에 대한 내용들은 변별을 하기 위한, 등급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인 영어도 그렇다면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 또 탐구,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 과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난이도가 꽤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정시를 준비해야 할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관련된 교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화 부분까지 맹렬하게 준비를 해줘야 올해 수능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이과 학생들의 성적이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선택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차이 때문에 표준 점수의 편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올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올해 정시처럼 이과 학생들 중에 상위권 학생 중에 상당수가 문과로 교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래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처럼, 전년도 정시처럼 그렇게 많은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로 들어올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문과 교차로 들어왔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때는 실제로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할 때는 이과 학생들이 그래도 상당수가 다시 원래 문과를 지원할까 생각했다가 다시 원래 이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수 학생이 그대로 본과에 눌러 앉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너무 지나치게 학벌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도 실증해주기 때문에 이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이과 라인의 상당수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해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전년도에 한 건국대학교 공대 라인 정도 지원할 수 있던 이과 학생들이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경영 라인 정도로 상당수가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중앙대학교 공대 라인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라인 정도까지 높여서 지원을 한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죠. 학교가 라인이 적어도 2개 내지 3개 정도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게 가능했던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인데 대학교 안에서 전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한 과가 문과과라 하더라도 학생이 2, 3학년 때 전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공과대학 계열이라든지 자연과학 계열 대학으로 전환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과가 자유로워진 측면에 의해서 오히려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전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그런 전과에 대한 내용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올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큰일 났죠 지금. 특히 문과 중에서도 상경계열 쪽으로 정시를 지원해야 될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방송 보고 있는, 유튜브 보고 있는 학부형 여러분들이나 학생들은 꼭 명심해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중에 이제 보통 내신 성적이 한 4등급대 이하로 나온 학생들 중에서 정시만 고려하기가 어렵다. 내가 만약에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교 라인 정도로 가야 될 학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논술이나 수시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2023학년도 입시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요소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강론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현재 고3 학생들은 물론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고 여러분이 보게 될 상황이 이제 그 겨울방학이 끝날 타임이죠. 봄방학 타임인데 원래는 2월 중순 정도에 보시게 될 텐데 그 정도면 이제 거의 겨울방학이 마무리가 될 시점이잖아요. 고3 학생들은 뭐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마무리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최대한 정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관련 교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시를 대비해야 할 학생이라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탐구, 국어, 수학, 영어 다 중요한데 탐구에 관련된 내용이 이번 겨울 기간에 1월달, 2월달 기간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2학년 가을부터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나가면 늘 하는 얘기인데 겨울방학 기간에 탐구를 적어도 한 바퀴 정확하게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재수를 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열에 1명 정도만 아마 제 이야기 듣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도 할 게 많으니까 탐구가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언제 하게 되느냐? 이번 겨울에 못하면 여러분 다 여름에 하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름에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특히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3은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 쓰고 수시 대비하면 시간이 많이 분산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또 여름방학 때까지 탐구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럼 탐구 언제예요? 추석 특강 완성이 되면 좋지만 상당수 학생이 탐구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수능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구가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최저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한 번 더 대학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 사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분산시켜서 탐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야 될 학생들, 뭐 재수를 하게 되거나 또 한 번 더 해서 삼수를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빨리 시작한 학생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또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 아버님께서는 예체능 학생 아버님인데, 뭐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보통 한 4월 중순 넘어서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좀 미리 먼저 내가 좀 모자랐던 내용들은 이번 겨울 기간에 많이 좀 대비를 해놓고, 어차피 여러분 상당수가 재수를 함수할 때 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뭐 재수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재수 학원 패턴대로 운영이 되는 학원에 가기 전에 나한테 모자란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학에 미적이 약하다거나 국어에 비문학이 약하다 그러면 이 겨울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영역은 당연히 끝내놓고 심화 패턴까지는 한 바퀴 정도 정확히 돌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뭐 재수 학원에 가면 공부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요소뿐만 아니라 심화적인 요소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가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성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안 오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겨울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2주 인텐시브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루가 남아도 그 하루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을 많이 했죠? 청하다 보니까.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이어지는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처음 만남인데 어떠셨나요? 기본적인 방향들 찾아보시고 더 나은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